자, 반동충이 있습니다. 얘는 뭐야? 바벨을 왜 그렇게 자신의 거기에다 갖다 대는 거야? 왜 계속 허벅지로 바벨을 밀어내려 그래? 바벨이랑 너랑 종족이 같아? 이거 한다고 해서 바벨이 아기 바벨이 태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반동 좀 쓰지 마세요. 근육의 70%가 하체에 붙어 있는데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면서 하체가 지금 젓가락을 넘어서 이쑤시개 뜯어가지고 짜장면 먹고 고기 먹고 이쑤시개로 써도 될 정도로 얇은데 팔도 근육이야 근육.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고 팔도 근육이야 근육.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맞춰줘야 돼? 팔이 너한테 언제까지 맞춰줄 수는 없어요. 안녕하시기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 오늘의 주제는 이제 팔둘레 40cm를 어떻게 넘겨야 되냐. 40cm라고 하면은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40cm를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팔둘레 40cm가 안 되는데 이거를 끈다? 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 좆빠지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만 듣고 운동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삼두 운동의 비율을 늘리기는 거예요. 너무나 비슷한 얘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팔의 전체 면적의 70%가 삼두근이에요. 근데 이제 2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긋해야 되고 3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넙죽해야 돼요. 허벅지 마냥. 근데 이제 2두만 하면서 팔 운동을 끝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 컬만 10세트 하고 팔 운동 끝냈다. 이래버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피지크 하는 애들 같은 거야. 하체를 안 해버리면서 자기가 운동 선수래. 근육의 70%가 하체에 붙어 있는데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해버리면서 하체가 지금 젓가락을 넘어서 이쑤시개 뜯어가지고 짜장면 먹고 고기 먹고 이쑤시개로 써도 될 정도로 얇은데 상체가 크다고 자기는 운동 선수래. 그러니까 이제 30%만 운동 선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2두만 하게 되면은 운동을 30%만 하게 된 거야. 이거야 내 얘기는. 30% 하고 운동을 다 끝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30%만 가지고 그게 40cm가 넘어가겠냐고. 70% 하면 그럼 한 60cm 넘어가겠네? 로니콜만 잡겠네? 이게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두의 운동 면적을 늘리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고중량 좀 하지 마세요. 고중량을 왜 때리는 거야 팔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고중량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람한테 50kg 바벨컬이 고중량이 아닐 수도 있겠죠. 60kg 바벨컬이 고중량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세요. 김건우 선수가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70kg 바벨컬 하는 걸 봤는데 못 들어요. 무반동으로 못 들잖아요. 김건우 선수가 70kg를 무반동으로 하나를 못 하는데 우리가 40kg, 50kg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두 운동을 하는데 요만한데 주먹만한데 그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고중량에 집중하지 마시고 장력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차라리 요렇게 해서 이렇게 최대한 장력을 느껴봐. 최대한 뭐 어떻게 해든 이거를 장력을 집중을 해. 그래서 이두를 키워야지 밀도가 있고 피크가 살아있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건데 고중량만 맨날 반동 쓰면서 바벨 임신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뭐 바벨 부족해요 헬스장에? 한 두세 개 더 필요해? 쌍둥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그 바벨을 갖다 대는 거야 거기다가 반동을 써가면서. 그럴 필요가 하등 없다라는 거예요. 장력에 집중하셔야 돼요. 팔은 완전 신장 구간에서 쭉 펴진 상태에서 성장 자극이 크다. 이두의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내 팔이 로니 컬먼처럼 되고 싶어. 내 팔이 여성의 허벅지보다는 더 두껍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두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신장 구간에서 최대의 장력이 걸리는 운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두의 경우에는 인클라인 덤벨 컬 혹은 인클라인 케이블 컬 혹은 케이블 컬인데 원화물에서 뒤로 빼서 하는 거 있죠. 팔이 몸 뒤로 빠진 상태에서 하는 자세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두의 피크가 쓴다. 언더가 쓰세요 조금?
언더가 좀 서셔야 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언더가 서지 않으면은 그거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자, 최대 신장에서 최대 장력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에 앞서서 팔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프리처 컬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겠죠. 최대 신장에서 꽤 많이 들어가니까. 자, 3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버헤드 익스텐션, 덤벨, 케이블, 노상관. 그 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노자 아닙니다. 노상관. 영어 노예요. 한국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의 성이 아닙니다. 네, 노상관. 그 상관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 위치에 있었던 그 상관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노상관이라고 한 거고, 팔이 머리 옆에 붙은 채로 요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장두에 피크가 걸리고 장력이 걸리고 최대 신장점에서 긴장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이 머리 옆에 붙은 채로 할 수 있는 3두 운동들이 전부 좋아요. 상급 노하우 한번 설명해 드릴게. 원암 덤벨 로우. 자, 만약에 휴지가 있네. 딱 마침 책상에 휴지가 있어. 왜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책상 위에 휴지가 있어서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팔을 내 귀 옆에 붙이고 얘를 하는데 올릴 때 내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이 손을 밀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려줄 때만 버텨주는 거야. 다시 밀어주고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최대 신장 지점에서 장두가 받는 장력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요런 치팅을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계산급 노하우는 아니고 상급 노하우 정도 됩니다. 자, 3번. 팔하는 날 따로 빼기. 팔도 근육이야, 근육.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고 팔도 근육이야, 근육.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맞춰줘야 돼? 팔이 너한테 언제까지 맞춰줄 수는 없어요. 팔도 근육이고 그렇게 따로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커지지 않아요. 팔하는 날을 이렇게 빼기 싫으신 사람들이 있어. 내가 이 팔만 따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40cm를 넘길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빼기 싫다 최소 가슴 3두 그리고 등 2두처럼 메인처럼 가져갈 수 있게끔 루틴을 짜셔야 돼요. 등하고 2두도 메인 운동처럼 또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4번. 고반복 정확한 자세의 고립. 고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팔 같은 경우에는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태워버려야 된다고. 정확한 자세.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는 거는 그 근육만 쓰게끔 협응근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최대한 고립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고립을 시키는데 고중량을 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고반복 정확한 자세의 고립이 여러분들의 팔을 40cm를 넘기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팔 운동 같은 경우엔 고반복 15회 이상 20회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긴 긴장 시간 최소한 근육에 무게가 걸린 상태로 40초 이상, 저 같은 경우엔 1분 이상을 추천을 드려요. 성장을 촉진합니다. 2완 3초, 수축 2초 정도로 하여 한 동작이 5초 정도가 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해야겠어.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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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겁게 못하겠죠. 가볍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완 수축을 한 템포 한 동작으로 해서 5초 정도에 한다면은 15번을 하게 되면 몇 초예요? 75초죠. 계산 못했으면은 이거 끄고, 자, 더하기 빼기 유치원 저기 EBS 들어가가지고 유치원 교육과정 한번 다시 보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75초 정도의 이두 긴장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실제로 이거 3초 2초를 막 10회 넘어가고 15회까지 갔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빨라져서 한 60초 정도의 긴장 시간을 줘도 나쁘지는 않다. 무게는 진짜로 신경 쓰지 마세요. 무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4kg로 합니다. 팔 운동.
그래도 40cm 훨씬 넘어요. 자, 팔둘레가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또 말해볼게요. 가지가지 하는데 가지가 5개나 되잖아. 얼마나 많다는 거야. 중량충. 중량을 왜 치는 건데 중량을 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바벨컬 원RM을 재고 있는 거야. 왜 바벨컬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것도 아닌데 조상님의 명예가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원RM을 재고 있는 거야. 중량 치지 마세요. 자, 반동충이 있습니다. 얘는 뭐야. 바벨을 왜 그렇게 자신의 거기에다 갖다 대는 거야. 왜 계속 허벅지로 바벨을 밀어내려 그래. 바벨이랑 너랑 종족이 같아? 이거 한다고 해서 바벨이 아기 바벨이 태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반동 좀 쓰지 마세요. 엉덩이 좀 앞뒤로 흔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3번. 삼두 중 장두 운동을 안 해버리는 새끼가 있어. 이런 아이는 이제 손이 올라간다는 거야. 주먹이 뒤로 장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두 중에 장두 운동을 안 하고 케이블 푸시다운만 오지게 해. 케이블 이지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만 존나게 해. 죽어요. 그러면 운동 팔 안 늘어나요. 안 커집니다. 절대 안 커져요. 장두 운동 상완이 귀 옆에 붙은 상태에서 팔이 접히는 운동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펌핑보다 운동량에 집착. 얘네들의 특징이 중량충 반동충이야. 이두에 들어간 무게가 하나도 없는데 장력이 한번 탕 칠 때 0.5초 걸리고 딱 받을 때 1초 걸리고 탕 받을 때 0.5초 걸리고 탕 내려놓을 때 0.5초 걸리고 15개를 하는데 팔에 걸린 장력의 시간이 10초가 안 돼. 네가 우사인 볼트요? 100m 뛸 거요? 왜 장력을 안 거는 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펌핑보다 운동량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버리면 결국에는 팔이 안 커지고 다치고 부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또 이상한 근육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최대 신장에서 장력 신경을 안 씀. 쭉 내렸다가 다 내려가기도 전에 턱 올려버려. 쭉 내렸다가 갑자기 뭐 바쁜 일 있어요? 장례식장 가셔야 돼? 왜 최대 신장에서 장력에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심지어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서는 쭉 짜는 느낌을 또 이렇게 주고 있어. 그게 나 미치겠어. 자, 여기서 버티시는 거예요. 정지를 하려면 퍼즐을 할 거면 쭉 늘어난 상태에서 퍼즐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팔이 잘 크는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팔둘레를 측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정도 팔둘레를 측정을 하는데 이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날은 내 팔이 커 보이고 어느 날은 진짜 가시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기분, 컨디션, 뭐 삐링, 뭐 이런 걸로 눈대중으로 자신의 팔의 성장을 느끼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에 반응을 하시는 게 팔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더욱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팔둘레 잘 크는 사람의 특징이 이 팔둘레 측정. 저 같은 경우에 운동 시작할 때 팔둘레가 30cm를 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했었어요. 자, 팔 운동 날에 탄수를 추가합니다. 왜냐? 고반복을 해야 되고 긴장 시간이 등 같은 경우에는 뭐 길어봐야 40초 1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긴장 시간이 1분 길면은 2분까지 간단 말이에요. 20회 해버린다고 쳐봐. 그럼 100초 걸리잖아. 그 1분 40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생성에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도중에 계속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걔가 ATP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칼로리 소모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 운동하는 날에 탄수를 빼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해버리는 이런 계산급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운동 24시간 안에는 팔 스트레칭을 하지 않습니다. 폼롤러도 하지 않아요. 계산급 노하우입니다.
진짜 알려드리기 싫을 정도로 정말 상급 노하우예요. 자, 팔은 회복이 너무 빨라요. 회복을 위해서 온찜질 때리고 폼롤러 때리고 스트레칭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진짜로 24시간도 안 돼서 다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운동을 한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미세 손상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팔을 건드리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회복에 관련된 것들을. 그래가지고 온찜질, 스트레칭, 폼롤러 등을 사용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팔의 미세 손상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다음 팔 운동을 위해서 폼롤러를 해주고 유착된 부분은 풀어주고 이런 그런 디테일이 여러분들의 팔을 디테일하게 만들고 40cm를 넘으면 50cm는 솔직히 내추럴로 힘들 것 같긴 한데 50cm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팔운동 40cm를 모두가 넘길 수 있는 그날이 올까 모르겠다. 영상 끄진 않았으면 다행이지. 다음에 봅시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오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